오늘도 아주 기대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특별한 질문 없으면 이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죠? 잠깐만요. 이거 뭐야, 이거. 따라당, 땅땅땅. 좋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7단원 해수에 들어왔잖아. 자, 해수에 들어오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해수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구성하고 있는 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해빙지호 기억나죠? 해빙지호, 얼어붙은 지호의 마음을 녹이자, 해빙지호. 이 중에서 이 해가 뭐야? 바로 해수라고 했었고, 해수, 바닷물이지. 자, 그 다음에 빙하, 지하수, 호수, 얘는 담수라고 했죠. 네, 순서 기억하자라고 했었고, 기억나시죠? 두 번째, 이 해수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온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무슨 온도? 표층수온. 바닷물의 겉에 있는 수온이 어떻게 되느냐, 표층수온은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는 연직수온 분포.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표층수온은 뭐에 나타나다, 뭐에 나타나다.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요? 써보세요. 표층수온은 뭐에 나타나게 분포한다? 자, 힌트, 이거야. 힌트, 힌트, 힌트. 자, 표층수온은 뭐에 나타나다? 아는 사람? 표층수온. 바닷물의 수온은 뭐에 나타나게 분포한다? 요거, 뭐죠? 뭐죠?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 그치? 태양에너지가 들어오는데, 태양에너지는 영향을 주는 거고. 이 표층수온에 영향을 주는 건 태양에너지 맞아요. 윤서야, 맞아. 그거 맞고. 그래서 태양에너지 영향을 받아서 지구에 있는 이거에 나타나다. 아는 사람? 뭐죠? 몰라요? 바람? 아닌데. 자, 요거, 가로선. 30도, 0도, 30도, 이거 뭐라 그래? 그렇지, 승태가. 그렇지, 얘들아. 기억났죠? 유연아. 위도. 위도에 날아나다 그랬잖아. 왜 날아나다 그랬어?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이 위도별로 비슷하다 보니까 이 따뜻한 적도 지방에는 온도가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해됐어? 위도에 날아나다. 기억했죠? 자, 그다음에 연직수온 분포. 연직수온은 뭐예요?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어떻게 분포하니? 라고 하면서 일정하다가 떨어지다가 일정합니다. 땅땅땅땅땅 땅땅땅땅땅. 자, 1번, 2번, 3번. 자, 순서대로 써보세요. 이런 층을 뭐라고 했지? 무슨 층? 순서대로 써보세요. 무슨 층? 1번 무슨 층? 2번 무슨 층? 3번 무슨 층? 뭐라고 했더라?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어 수온이 점점 낮아져요. 깊은 바다예요. 그렇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맞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그래서 가장 위쪽에는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됩니다. 혼합층. 자, 수온이 점점 약해집니다. 수온 약층. 자, 깊은 바다. 심해층. 자, 이 혼합층의 두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어떨수록 두께가 더 두꺼워졌죠? 뭐가 많이 불수록? 뭐가 많이 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지? 혼합층의 두께는 뭐가 많이 불수록 두꺼워지죠? 그렇지. 바람이 많이 불면은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라는 얘기 했었어. 어떻게 정리가 좀 됐어요? 그렇지. 승태가 잘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자, 오늘 진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쪽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페이지 114쪽을 보세요.
뚱뚱뚱, 오, 이씨, 114쪽을 보고 계세요. 어디까지 땡겨오냐, 이런 것도 가져가자. 쉬, 토요일, 토요일. 자, 여러분들 몇 쪽을 보냐? 114쪽을 보세요. 자, 오늘 공부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염분, 염분이에요, 염분. 염분이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 바다에 보면은 바닷물이 짠 이유. 바닷물이 왜 짤까? 해수라고 하죠. 바닷물이 왜 짜냐면, 바닷물은 일반, 강물과는 다르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짠 거야. 그렇지? 이 물질의 대부분은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염화 나트륨이라고 불러요. 소금을 뭐라고 부른다? 염화 나트륨이라고 불러. 그래서 대부분이 염화 나트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금 말고도 바닷물에 전체 들어있는 종류 중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소금 말고도 들어있는 염화나트륨 말고도 등등등등 이렇게 들어있거든. 이게 들어있어서 바닷물이 짭조름한 맛이 나는 거야. 바닷물을 우리가 먹어보면 짭조름하죠. 이 짭조름하다는 건 어떤 맛이냐면 한 짠맛이 한 80%, 그다음에 약간 쓴맛이 한 20% 정도 나요. 내가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소금물하고 좀 달라. 소금물처럼 짜긴 한데 약간 씁쓸한 맛도 좀 나거든. 그래서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화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짠맛은 누가 내는 거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 염화 나트륨 때문에 짠맛이 났던 거고요. 이 염화 나트륨이 바닷물에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보다 약간 적은 양이 들어있는 게 누구냐면 처음 들어볼 거야. 염화 마그네슘.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이 맛으로 따지면 약간 쓴맛이 나고요. 염화 나트륨이 짠맛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물을 먹었을 때 약간 짭조름한 맛이 나. 그때 이렇게 바다에 녹아있는 이런 물질들 있지. 바다에 녹아있는 이런 물질. 음. 이런 물질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소금을 우리가 한자로 소금염이라고 하거든. 염전 들어갔지, 염전. 그 염전할 때 염이야. 소금을 얻는 곳이 염전이잖아. 그래서 이 소금 같은 성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 그 소금 같은 성분들의 종류, 전체 종류 해가지고, 염분의 종류 해가지고, 염류라고 해요. 염류. 그러니까 염류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바닷물에 녹아있는 여러 물질들 있지. 이 물질들 다 합쳐가지고 우리 뭐라고 부르는 거냐? 염류라고 불러요. 자,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 기억하자. 다 같이 염류 해보세요. 염류.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염류. 염류. 자, 이 염류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방금 얘기했듯이 염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누구야? 1등이 염화 나트륨. 자, 2등까지만 기억하자. 2등이 누구야? 염화 마그네슘. 3등부터는 알 필요 없어. 자, 일단은 1등과 2등은 알고 있어야 돼. 어, 1등과 2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자, 바닷물에서도 예외 없다. 자, 염, 염화 나트륨하고 염화 마그네슘 정도는 기억해 주자. 염화 나트륨이 짠맛, 염화 마그네슘이 쓴맛을 나타낸다는 거. 될까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염류라고 해.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 과연 이 염류가 바닷물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궁금하잖아. 궁금하지 않니? 그래서 바닷물을 떴어. 바닷물을 얼마큼을 떴냐면 1kg을 바닷물을 떴어. 뜬 다음에 이 물을 염전에서처럼 막 증발시켰어,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던 염류들이 남을 거 아니야. 그치?
원래는 바닷물에 녹아 있었는데 물을 증발시킨 거야. 물을 증발시키면 여기에 뭐가 남겠어? 각종 염류들이 남겠지? 그래서 염류의 질량을 미안해. 질량을 재봤어. 재봤더니 1kg의 바닷물에서 염류를 들어있는 이 소금기, 염류의 양을 다 물 증발시키고 남은 염류 있잖아? 이 염량을 재봤어. 몇 그램 정도 나왔을까요? 대충 찍어봐. 이건 여러분이 지금 당연히 모르지. 몇 그램 정도 나왔을 것 같아? 몇 그램 나왔냐면은 1kg을 증발시켰더니 한 200 남았을 것 같아? 한 35 남았을 것 같아? 어, 35g이 평균적으로 남는 거야. 알겠어? 자, 바닷물이 1kg이라는 거는 몇 g이야? 바닷물 1kg이라는 건 1000g이잖아. 이 1000g의 바닷물 속에 염류가 35g이 들어있다는 거를 찾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들어있는 염류들의 농도, 이 염류 농도가 얼마예요, 지금? 바닷물 전체 1000g을 떴더니 그 중에 들어있는 염류가 35g이잖아. 이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전체 1000g 속에 35가 들어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1000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숫자 이게 얼마예요? 35지? 쉽게 말하면 바닷물 1kg에 들어있는 바닷물 1kg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이거를 염류의 농도라고 하자. 이 농도를 뭐라고 하냐면 염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닷물의 염분은 35야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놓고 단위를 붙였는데 단위가 뭐냐면 PSU가 되는 거야. 염분의 단위는 PSU. 자, 35PSU가 의미하는 게 뭐냐? 1000g 속에 35g이 소금기가 들어있다. 이게 바로 뭐다? 염류의 농도, 염분이라고 하는 거야. 염분. 이게 퍼센트하고 똑같은 거야. 봐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봐요. 100개 중에서, 100개 중에서 사과 30개. 사과 100개 중에서 사과 30개는 우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전체 과일 중에서 사과의 양을, 그죠? 전체분의 사과. 100개 중에 30개. 그럼 몇 퍼센트야, 우리가? 30%라고 하잖아. 이 30%를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전체분의 부분. 곱하기 우리가 얼마를 하지? 100을 하잖아. 이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게 퍼센트야. 이 퍼센트의 의미는 100개 중에 몇 개냐? 그래서 얘를 백분율이라고 부르잖아. 100개 중에 몇 개니? 선생님 100개로 하니까 당연히 쉬운 거 아니에요? 자, 100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 자, 예를 들어서 사과가 10개야. 과일이 10개야. 과일이 10개인데 그중에서 사과가 2개야. 자, 그럼 이거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 10개 중에 2개면 몇 퍼센트예요? 퍼센트로 하면? 2%가 아니죠. 몇 퍼센트죠? 그렇지. 20%잖아. 그렇지, 준호야, 하진아, 승태가. 그쵸? 20%. 이 20% 어떻게 나온 거예요? 곱하기 얼마 한 거야? 전체 분의 부분 곱하기 항상 100을 해줬잖아. 100을 곱해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개로 하면은 100개 중에 몇 개냐? 100분율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는 10개 중에 2개는 100개 중에 20개와 똑같다. 그래서 20%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전체 중에서 들어있는 양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 농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퍼센트 농도가 나오는 것처럼 염분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뭐냐면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했지만 요 염분은 얼마 하는 거냐면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는 거야. 뭐 분의 뭐. 어, 전체 들어있는 것 중에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염류 곱하기 1000을 해주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염분의 단위가 나오는 거야. PSU. 그래서 이 PSU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단위를. 퍼센트가 비슷하게 생겼지. 얘는 여러분들 100분율이 퍼센트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알아? 100분율 재밌어. 자, 100분율이 왜 100분율이냐면 100분율을 쓸 때 우리가 요 퍼센트를 쓰잖아. 이게 사실 어디서 온 거냐면 100에서 온 거야. 이 100에서 공 하나를 옆으로 보낸 거야, 이렇게. 몰랐죠? 알았던 친구 있어요? 자, 염류는 지금 곱하기 얼마를 했어? 1000을 했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천분율이라고 그래. 그래서 공이 3개인 거야. 1000에서 온 거예요. 얘 잘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구나. 똑똑이들. 알겠습니까? 그 전체분의 염류 곱하기 1000을 해주면 PS가 나온다. 이게 뭐다? 염분의 단위야. 자, 그러면 여러분, 바닷물을 내가 이번엔 1000g이 아니라 100g을 떴어. 전체 바닷물 100g 떴는데 이 안에 이 안에 염류가 2g 들어있어. 자, 이 바닷물의 염분은 몇 PSU일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전체분에 들어있는 양, 전체 100 중에 들어있는 양 곱하기 얼마라고? 1000, 그건 얼마야? 염분은 20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20%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20%가 아니라 20PSU. 퍼센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염분의 단위는 뭘 쓴다? 퍼센트가 아니라 PSU라는 단위를 쓴다. 이거는 천분율이다, 천분율. 자, 115쪽을 보세요. 115쪽 봐봐. 6번.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해봅니다. 1번. 해수 1000g에 40g이 녹아있을 때의 염분은 얼마일까요? 숫자만 써봐. 얼마일까요? 어떻게 하라고? 전체분에 들어있는 거 곱하기 얼마? 1000, 얼마야? 40 단위는 PSU. 자, 2번 해보세요. 해수 500g에 16g이 들어있을 때의 염분. 500g에 16이 들어있으면 1000g에 얼마 들어있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 전체 500분에 16g 들어있어요. 곱하기 얼마? 무조건 1000. 그 얼마야? 32PSU. 이게 염분이야. 염분 구할 수 있겠지?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농도를 말하는 거야. 돼요? 어이, 잘한다. 유연이, 시준이, 하진이, 승택이. 잘해요. 다른 친구들도 한번 같이 참여해 보세요. 같이 해주면은 여러분 집중 잘 되고 좋을 거야. 자, 요 3번 어렵다. 3번의 별표. 물 970g과 염류 30을 섞어서 만든 바닷물의 염분은 얼마냐? 자, 염분은 뭐라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전체분에 들어있는 염류예요. 자, 여러분 이 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과 염류를 합친 전체예요. 이 전체 중에 염류만 이게 바로 염분이지, 그치? 곱하기 1000. 그럼 얼마가 될까? 써보세요. 얼마입니까? 물 970g, 염류 30g 중에 30 곱하기 1000, 그건 얼마야? 30이죠. 30 PSU.
돼요? 시준이, 유연이, 하진이, 승택이. 대답했던 사람들만 대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도 채팅 한번 해봐. 해봐. 알겠죠? 자, 4번. 자, 이번엔 또 응용했어요. 염분이 32psu인 바닷물 3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 와, 어렵다, 어려워. 어렵다. 자, 이거 하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 이렇게 돼요. 자, 이 32psu가 의미하는 거는, 너는 바닷물 1kg에 32g이 들어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바닷물이 3kg이면은 너는 몇 g이니? 비례식, 그지? 1kg일 때 32g이니까 3kg일 때는 그거의 3배겠죠? 32 곱하기 3배, 96g.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음, 되겠어? 또는 두 번째, 공식에 넣는 방법.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염류라고 하는 건, 염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분해. 바닷물 전체분에 들어있는 염류 곱하기 1000. 이게 염분이 되는 거잖아. 이 공식에 넣는 거야, 공식에다가. 그럼 어떻게? 전체 만약에 3kg이면 3000g 중에 얼마 있는지 몰라요. 곱하기 1000. 이게 얼마라는 거야? 32가 나왔다는 거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음,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어? 의미를 잘 이해하면 되겠지. 될까? 자, 이게 뭐다? 염분이다. 되겠어요? 좋았어. 윤서, 고마워. 윤서 등장했다, 이제. 자, 이제 윤서도 등장했고요. 자, 이게 바로 뭐다? 염분이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의 염분을 보잖아? 그럼 염분은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자,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염분이라는 건 이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이 염류의 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염류가 양이 많아지면은 염분이 높아지고요. 또는 이 바닷물의 양이 물의 양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도 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염분은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지구다라고 하면은 적도다 그러면 지구의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은 염분을 보면은 막 40 정도 돼요. 40. 40 PSU. 또 이런 적도 부분을 보잖아? 그럼 여기는 30 PSU 낮아요. 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염분이 달라. 장소에 따라서 어떻다? 염분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중요합니다. 달라. 그럼 선생님 아까 35라면서요. 그 35라고 하는 건 평균이야, 평균. 평균이 35라는 거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럼 이 달라지는 거에 누가 영향을 주겠냐? 이 염분에 그렇다면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자, 일단 생각해보자. 바닷물이 증발을 잘하면, 바닷물이 증발을 잘하면 여기에 물이 별로 없으니까 염분은 높아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증발을 잘하면 어떨까? 증발을 잘하면 염분은
높아지겠지. 이해될까요? 증발 잘하면, 바닷물이 증발 잘하면 염분은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햇빛이 강한 지역은 증발을 잘해. 그럼 염분이 높아져.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지역에 비가 막 내려. 다른 지역보다 비가 많이 내려. 여러분들 베트남 이런 데 동남아 가봤어? 막 스콜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몇 달 동안 계속 비만 내리거든, 거의. 그러면 바다에 비가 많이 내리면 염분은 낮아지겠지? 그쵸? 그럼 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 비의 양. 이걸 전체를 강수량이라고 그래. 강수량이 많아지면 염분은 어떻게 될까?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겠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죠? 아, 증발이 잘 되면 염분은 높아지겠구나. 비가 많이 오면 염분은 낮아지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둘을 합쳐야 돼. 이 둘을 합쳐봐. 합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뺐어요. 자, 반대로 얘기할게.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 힘드니까. 자, 증발량과 강수량을 비교해 볼게. 증발량과 강수량이 어쨌든 바다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 그랬을 때, 준호 정확했어.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은 염분이 높은 거죠. 반대로, 반대로,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아지면 이 지역은 염분이 낮은 거지. 자, 요거 이해된다. 더 이해됩니다. 네, 써보세요. 선생님, 증발량이 더 많으면 염분이 높고, 강수량이 더 많으면 염분이 낮다는 거 이해됩니다. 네, 써보세요. 저 이해됩니다. 네, 써보세요. 뭐 이해되죠? 음, 바로 이 증발량이 상대적으로 강수량보다 더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야, 여기. 위도가 30도 정도 되는 지역. 이 지역이 햇빛은 그렇게 세지 않지만 비가 덜 내려. 사막이 많은 지역. 여러분들, 사막이 왜 생겨? 비가 안 내려서. 바로 요 사막이 많은 지역 있잖아. 요 지역이 염분도 높아요. 왜냐면 비가 안 내려. 이해되니? 자, 우리 생각에는, 선생님, 적도는 뜨거우니까 염분이 높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했잖아. 조심해야 돼. 그런데 적도는 의외로 이 영도인 적도 지역은 의외로 염분이 낮아요.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적도 지역은 염분이 낮아요. 선생님, 햇빛을 많이 받는데 왜 태양에너지 많이 받으니까 증발 잘 되잖아요. 증발 잘 될 것 같잖아. 잘 돼. 잘 되는데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거야. 적도 지역은 비가 많이 내려요. 구름이 많이 생겨서 비가 많이 내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도 지역은 염분이 낮습니다. 이게 이해돼야 돼. 이해되니? 오케이. 자, 이거 말고도 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냐면 땅에서 강물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 자,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높은 산이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가 내리잖아. 비가 막 내리면 강물들이 보통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렇게 서해안으로 강물이 많이 흘러가죠. 찬윤아. 맞지? 찬윤이 서해안 살잖아. 맞죠? 선생님 딱 알지? 찬윤이 내 쪽으로 강물이 많이 유입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서해 바다 쪽과 동해 바다 쪽을 비교하면은 자, 여러분 서해 바다와 동해 바다의 염분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낮을까요? 염분이. 생각해봐. 물이 많이 들어오면
농도가 약해지겠지? 따라서 서해안이 염분이 더 낮아요. 이유는 뭐야? 강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자, 강물이 유입되면은 어떻게 된다? 염분이 낮아진다. 이해됩니까? 강물이 유입되면은 염분이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서해안과 동해안을 비교하잖아? 그러면 서해안의 염분이 뭐 33이다 그러면은 동해안은 34. 동해안이 조금씩 항상 높아요. 항상 어느 계절에 보더라도 동해안이 조금씩 높아. 이유는 서해안으로 이런 강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양 요인 세 가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영양 요인이 뭐 있냐면 이거 말고도 좀 덜 중요하긴 하지만 빙하. 이 빙하가 추울 때 얼어 또는 더울 때 녹아.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바다가 있는데 빙하가 얼어서 빙하가 더 커져. 그러면 남아있는 물은 적어지니까 농도가 높아지지. 즉, 염분이 높아져. 그러니까 얼음이 잘 얼어. 빙하가 잘 어는 계절에는 남아있는 물이 적기 때문에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반대로 극지방의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녹지. 녹으면 다 어디로 들어와? 바다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때는 염분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죠. 이해돼? 이게 빙하가 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결빙이라고 그래. 어는 걸 결빙. 빙하가 결빙한다. 여러분들 응결할 때 그 결이야. 결합한다는 데 결이야. 빙하가 결합한다는 거야. 얼음이 결합한다. 얼음이 생긴다. 이걸 결빙이라고 하고 얼음이 녹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해빙이라 그래. 해빙이면은 물이 녹아 나오는 거지. 녹는다는 거야. 융해할 때 그 해야 녹는다. 되겠어요? 자, 요것이 바로 뭐다?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야. 자, 115쪽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거. 자, 10초 줄 테니까 10초 선생님이 정답을 쓰세요 하면 그 동시에 쓰는 거야. 기다려봐. 아직 답 쓰지 말고 준비만 해주세요. 강수량, 증발량, 바람, 담수, 해수 결빙과 해빙. 자, 방금 설명했죠, 선생님이. 자, 정답을 쓰세요.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어. 시준이, 하진이, 소율이, 예소, 유연이, 선웅이, 승택이. 좋아요. 몇 번이야? 3번이죠. 나머지 영향을 주는 거지. 자, 8번. 염분이 높은 곳은 높, 낮은 곳은 낮을 써라. 자, 빙하가 녹아요. 그렇지? 낮아지죠. 강물이 들어와. 낮아지죠. 얼어. 높아지죠. 증발량이 더 많아. 높아지죠. 낮, 높, 높. 맞아요? 오케이. 자, 9번. 별표. 전 세계 바다와 우리나라 바다의 염분에 대한 이야기. 표층 염분은 그냥 염분이라고 보면 돼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도는 강수량이 많다고 그랬죠. 염분이 높다?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이 낮죠. 자, 중위도, 아까 사막 지역이야. 중위도, 사막. 중위도는 증발량이 더 많아요. 염분이 높다. 그렇다.
자, 극지방은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낮다. 극지방 해역이니까 빙하가 녹아요.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여름철, 겨울철, 여름철에도 높다? 자, 이거 4번의 별표.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장마철,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염분이 어떨까? 겨울철보다 낮겠죠? 틀렸어. 자, 황해. 황해가 우리나라 서해바다야, 서해바다. 황해는 담수가 많이 들어와서 염분이 낮다. 방금 얘기했죠? 맞다. XOO, XO. 엑소, 엑소. 됐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뭐 했냐면은 염분을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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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염분비 일정 법칙. 아우, 법칙 나오면 좀 짜증나는데, 염분비 일정 법칙. 정말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야, 지구는, 응? 지구는 여기 A 바다와 여기 B 바다가 염분은 다르다. A 바다의 염분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보는 거야. A 바다의 염분이 40이야. B 바다의 염분이 20이야.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음,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바다의 염분은 40, B 바다의 염분은 20이야. 이렇게 염분은 다를 수 있어요. 왜 다를 수 있지? 염분은 달라. 왜 달라? 바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 그 다음에 강물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빙하가 얼었냐, 녹았냐. 뭐 이런 차이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역마다 염분 자체는 다르다고 했죠. 염분은 달라요. 지금 본 것처럼 40, 20 달라. 다르죠? 이 40이라는 건 뭐예요? 말이, 뜻이. 나는 바닷물 1kg을 뜨면은 나는 여기에 40g이 남아. 이 얘기고. 자, 20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나는 1kg을 뜨면은 염류는 20g이야 라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런데 이 40g 중에서 40g 중에서 아까 제일 많은 게 염화나트륨이라 했잖아. 만약에 40g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염화나트륨이 20g이 들어있다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드는 거야. 40g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20g이 들어있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 거예요? 50%지 비율이. 맞죠? 그러면 요 20g밖에 없는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염화나트륨은 비율은 똑같다는 거야. 염화나트륨은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20g 중에서 염화나트륨은 10g이 들어있는 거야. 자, 분명히 들어있는 양은 다르죠. 양은 같지 않아요. 양은 달라. 그러나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다? 같다. 신기하죠? 비율은 같은 거야. 따라서 이렇게 그 들어있는 염료들의
자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다. 이 비율이 같다는 게 바로 염분비, 염분 일정의 법칙이 아니잖아. 염분 비일정의 법칙이잖아. 비율이 같다. 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야. 뭐가 같다? 그들이 갖고 있는 비율이 같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 내볼게. 자, 이게 A라는 바다가 있고요. B라는 바다가 있고 C라는 바다가 있어. 근데 A라는 바다의 염분이 20이야. B라는 바다의 염분이 40이야. C라는 바다의 염분이 80이야. 자, 염분이 이렇게 달라요. A는 20, B는 40, C는 80. 거기에 염화 나트륨이, 염화 나트륨이 A라는 바다에 10g이 들어있어. 자, B라는 바다에 몇 g 들어있을까요? 써봐. 몇 g 들어있을 것 같아? 비율은 같아야 돼. 몇 g 들어있어야 될까? 그렇지. 염분이 2배면 들어있는 비율도 똑같아야 돼. 따라서 B에는 염화나트륨이 20g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염분비 일정 법칙이야. 자, C는 그럼 몇 g 들어있을까? C는 몇 g 들어있어야 돼, 염화나트륨이? A 바다의 4배니까 염화나트륨도 몇 배 들어있어야 돼? 4배 들어있어야 돼. 그럼 얼마야? 40g이 들어있는 거야.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니? 이게 뭐다? 염분비 일정 법칙이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오케이. 좋아. 되죠? 이게 뭐다? 염분비 일정 법칙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염화 마그네슘이 A라는 바다에 염화 마그네슘이 5% 들어있대요. 그럼 B라는 바다에 몇 퍼센트 들어있을까요? A라는 바다에 염화 마그네슘이 5% 들어있대. 그럼 B라는 바다에 몇 퍼센트 들어있을까요? 10 아니지요. 비율은 똑같다니까? 5%면 5%야. 비율은 똑같은 거야. 함정이야. 이게 이해되니? 염화나트륨이 5%면은 똑같이 5%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A라는 바다에 염화나트륨이 5%라는 거는 얼마 들어있는 거예요? 4g 들어있는 거지. B라는 바다에 5%면 몇 g 들어있는 거니? 네. 10g. 미안해. 5g. 뭐야. 5%. 너무 퍼센트가 적다. 그지? 1g 들어있는 건가? 0.05를 곱하는 거니까 1g 들어있는 거네. 그치? 자, 이해될까요? 비율은 똑같잖아. 5%. 그러면 20g 중에서 5%니까 얼마야? 염화 마그네슘은 20g에 전체 20g에 나는 5%만큼 들어있어. 그럼 몇 g 들어있는 거야? 1g 들어있는 거지. 1g. 그럼 비바라는 바다에서는 얼마 들어있는 거야? 2g 들어있는 거지. 그람 수는 달라. 하지만 비율은 똑같단 말이야. 5%. 이해돼요? 돼? 자, C라는 바다는 몇 퍼센트 들어있을까? 몇 퍼센트 들어있어? 똑같이 5% 들어있는 거. 퍼센트는 똑같다고요. 이해되지, 이제? 이제 이해되죠? 알겠어? 오케이. 이게 바로 뭐다? 염분비 일정 법칙이다. 115쪽에 10번 문제 볼게요. 염분이 30인 바닷물에 염류 A와 B가 7대 1이다. 그렇다면 염분이 45인 바다에서 염류 A와 B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얼마니? 이거 막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 얼마니? 비율은
똑같다. 됐어? 이게 뭐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야. 되겠어? 상당히 어려운 파트예요. 자, 여러분, 117쪽을 보세요. 117쪽. 봤니? 봤어요. 자, 여기서, 자, 유제 5번 볼게요. 유제 5번. 유제 5번의 별표.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해와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에 해수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들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질량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같아야 된다? 항상 비율은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염소라고 하는 성분의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할까? 비율이. 뭘 통해 찾으면 될까? 밑에 있는 나트륨의 비율을 보세요. 나트륨이 동해와 사해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5죠? 그러면 염소도 동해와 사해에서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5여야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간은 몇 g이야? 1대 5여야 하니까 20g이 되는 거야. 찬윤이 알겠니? 다시 봐봐요. 양은 다를 수 있어. 양은 다를 수 있어. 양은 달라. 양은 달라. 양은 달라. 하지만 뭐가 같아야 돼? 비율이 같아야 돼. 나트륨과 나트륨이 4회에서 지금 1대 5의 비율이면 염소 역시 비율이 1대 5여야 하고 모든 것의 비율이 다 1대 5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g이다. 그럼 나는 얼마가 될까? 얘도 몇 대 몇이어야 돼? 1대 5여야 해. 그럼 1.5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지. 얼마야? 7.5g. 어때? 이해되지? 할 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 저 지금 유제 5번 할 수 있습니다. 네, 써보세요. 아, 이거 알겠다. 시준이, 선웅이, 하진이, 찬윤이, 찬윤이, 승택이, 네 쓴 사람들 이름 불러줄게요. 소윤이, 준호, 심혜기, 루아. 좋아요. 그렇지, 이거야. 자, 이번에는 유제 6번. A, B를 각각 구해보자.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같다? 비율이 같아야 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율이 같아야 돼. 그러면 A와 B의 비율이 염화 나트륨이 23.3 대 31g이 지금 같아야 돼. 그럼 이 비율은 뭐도 똑같아야 돼? 요 아래에 있는 비율하고 똑같아야 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A를 찾을 수 있죠. 어떻게? 23.3 대 31은 이거는 A 대 4.3과 같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비례식.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은 거거든? 그러면 31 곱하기 A는 23.3 곱하기 4.3이야. 이거 여러분이 해봐야 돼. 음. 그래서 세우면 A는 저 값을 31로 나눠주면 되죠. 수학은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더 잘할 거야. 나누기는. 이렇게 하면 A가 얼마 나오냐면 3.2g 나와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은. 자, B도 마찬가지. 똑같이 구하면 돼요. 어떻게? 1번하고 3번하고 비례시 세우면 되는 거지. 어떻게? 여기 첫 번째 거랑 여기 세 번째 거랑 비례시 세우면 돼요.
어떻게 세우면 될까? 비례식까지만 세워줄게, 선생님이. 어떻게? 23.3 대 31은 1.5 대 B 하면 돼요. 할 수 있나요? 생태기? 어, B는 한 2 정도 나와요. 맞았어. 잘했어. 되겠니?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요. 자, 7번. 염분을 구해라. 염분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거 다 더해주면은 염분. 여기 있는 거 다 더해주면 염분이 되는 거죠. 잘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염분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와우, 와우, 와. 원래는 오늘 7단원이 끝나야 되는데, 염분을 선생님 설명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보다 선생님 좀 확실하게 설명하려고 조금 그렇게 됐어요. 자, 122쪽을 보세요, 이제. 나머지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면 되고요. 자, 122쪽을 보겠습니다. 이건 그림 보면서 할게요.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인데,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염분이 좀 어렵고, 나머지는 좀 쉽게 할 수 있어. 자, 해류라고 하는 건 뭐가 해류냐면, 바닷물, 류, 바닷물이 흐른다. 이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바닷물이 왜 흐를까요? 왜 흐르냐면, 이 바닷물 위로 바람이 불어요. 일정한 바람이 이 바닷물을 움직이게 만들어. 지구의 바다 위에 바람이 계속 불어요. 한쪽 방향으로. 그래서 그 바람을 따라서 바닷물이 흘러. 그걸 뭐라고 한다? 해류라고 해. 그때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요 아래쪽은 따뜻하잖아. 남쪽은 따뜻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에서 오는 바닷물은 따뜻한 바닷물이 올라오거든. 이런 바닷물을 뭐라고 하냐면 따뜻한 물 난류라고 해요. 난류. 여러분들 난로. 따뜻하게 해주는 게 난로잖아. 난류가 따뜻한 물이야. 그다음 북쪽에서 오는 바닷물은 차가워요. 내려오는 건 차가워. 왜? 저쪽 극지방 쪽에서 내려오니까 차갑단 말이야. 이런 거를 한류라고 해. 한류. 어, 차갑다 이 뜻이야. 한류, 한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난류와 한류가 존재한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난류와 한류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난류, 한류가 어떻게 존재하냐? 자, 일단 우리나라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난류가 하나 있어요. 난류가 누구냐면 쿠로시오 난류야. 쿠로시오 난류. 이 쿠로시오 난류가 일본 말이거든. 그래서 남쪽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바닷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쿠로시오 난류고, 이 쿠로시오 난류가 우리나라의 여기 황해안으로 갈라져서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동해안으로 갈라져 들어와요. 그때 황해안으로 들어오는 난류를 우리는 황해 난류라고 해요. 조심해야 될 거는 서해 난류가 아니라 황해 난류라는 이름을 붙였어. 왜 그러냐면 서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만 볼 때만 서해지 이쪽 중국에서 볼 때는 이쪽이 동쪽이잖아. 그러니까 동해서해로 하지 않고 황해난류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거기가 이제 황색 바닷물이 좀 없고 황색이거든 흙탕물. 그래서 황해난류라고 불렀고
우리나라의 동쪽으로 가는 난류는 동해 난류 아니고요. 동한 난류예요. 이 뜻이 뭐냐면 한국의 동쪽을 지난다 이거야. 동한 난류. 이름 잘 기억해야 돼. 됐죠? 동한 난류. 어. 그 다음에 그럼 북쪽에서 이제는 차가운 바닷물 내려올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북쪽에서 이렇게 차가운 바닷물이 내려오는데 이 차가운 바닷물의 줄기가 누구냐면 연해주 한류. 연해주 지방을 지나서 내려오는데 이 연해주 한류가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갈라진 일부가 우리나라의 북한 쪽으로 내려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북한 한류라고 불러. 왜냐면 북한 쪽에는 내려오는 바닷물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북한 한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게 뭐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해류의 흐름이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이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가 만나는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조경수역이라 그래서 물고기가 상당히 잘 잡혀요. 왜 잘 잡히냐면 물고기들이 찬물에서 자라는 물고기들도 있고 따뜻한 물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있잖아. 얘들이 같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조경수역이라고 해. 되겠어? 물고기의 먹이도 많아, 여기에는.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래서 얘가 여름에는 좀 난류가 강해져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기도 하고, 겨울에는 한류가 강해져서 아래쪽 내려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루는 게 바로 뭐다? 조경수역이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문제 풀어볼게요. 123쪽 보세요. 자, 한류와 난류에 대한 설명 1번 보겠습니다. 수온이 낮다. 무슨 류예요? 한류. 주변을 기온을 높게 한다. 난류. 자, 쿠로시오해류는 뭐예요? 거대한 난류. 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자, 고위도가 어디예요? 북쪽. 저위도가 어디야? 남쪽. 그럼 뭐야? 차갑죠? 한류. 자, 이해되죠? 자, 2번. A, D에 이름을 써봐요. 자, 여러분들 이름 써봐. 이거 보고. A 뭐예요? A 무슨 난류죠? 무슨 난류? 무슨 난류? 황해 난류. 자, B 뭐예요? 한류죠? 무슨 한류? 북한 한류. 자, C 뭐예요? 동해 아니죠? 조심해야 돼. 동한 난류. 자, D 뭐예요? 고로시오. 저 좀 지나가겠습니다. 고로시오. 저 좀 지나가도 될까요? 고로시오. 로시오 난류. 크로시오 난류. 네. 자, 난류 한류 비교하세요. 자, ACD. ACD 난류죠. B 한류죠.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없어요. 자, 3번 조경수역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조경수역은 어떤 난류와 어떤 한류가 만나는 동해에 형성될까요? 자, 어떤 난류? 그렇지. 동한 난류와 어떤 한류? 그렇지. 북한 한류가 만나는 곳에 형성이 되었다까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너무너무 재밌드아.